지난 5월 25일 성공회대학교에서는 모두의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화장실은 말 그대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사적이고 다목적 용도의 화장실이며 이는 한국의 대학 내에서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화장실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아니었던 걸까요? 오늘의 주제, 모두를 위한 화장실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4번에서 10번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1년에 3,700회 정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집 밖을 나섰을 때 내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어디에도 없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겐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해볼 기회조차 없는 질문이 누군가에겐 지금 나의 삶을 제약하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오줌권이라고도 부르는 필요할 때 편안하고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권리. 일견 사소해 보이는 이 권리는 매우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집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도 자유롭게 갈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도, 일도, 문화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배제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누군가가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생리현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사회 어느 곳에 가든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기존의 화장실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성인 중심적이며 성별 이분법적이고 비장애 중심적인 지금의 화장실과는 다른 화장실을 요구합니다. 그 화장실은 성중립적이고 외부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활동 보조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 다양한 장애 상태를 보조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화장실은 이런 요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나는 성소수자가 대표적입니다. 오랜 장애운동 투쟁의 성과로 많은 곳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장애인 화장실 규격은 현실에서 많은 장애인들의 실제 이용에 큰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전북 장애인인권연대 심지선 활동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소변을 볼 공간이 있어도 잠겨 있거나 좁고 청소 도구들로 꽉 차 있어서 들어갈 수조차 없는 곳에서 대소변을 오래 참다 옷에다 볼일을 봐버린 난감한 상황. 전등과 출입문 개폐 버튼이 높아서 들어갈 수 없어 다른 도구를 이용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해서 들어가는 상황. 물 내림 버튼이 등 뒤에 있어서 몸을 돌리기 힘들고 손에 힘이 부족해 물을 못 내리고 나와야 하는 민망한 상황. 휴지거리가 높이 있어서 뒤처리를 못하고 나와야 하는 찝찝한 상황. 변기가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변기 물내림 자동 센서가 작동해서 변기물이 흘러넘쳐도 피하지 못해 앉아있는 상황. 옷이며 바닥까지 흥건하게 오물이 쏟아져도 비상벨이 높이 있어 누르지도 못해 그저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한 상황이다. 이는 기존의 화장실이 비가시화를 요구받는 장애인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생색내기식에 그쳐있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다양한 장애를 지닌 사람들 그리고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과 함께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인 이 씨에게 화장실은 늘 불편하고 긴장이 되는 공간입니다. 주변으로부터 경계의 시선을 받고 차별적인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생리현상을 해결하며 원치 않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노출시켜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씨는 종종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생리현상을 참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직장에서 물을 거의 안 마시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 조사에 의하면 트랜스젠더 응답자의 41.1%가 차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화장실 이용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2017년 트랜스젠더 2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27%가 공중화장실 이용 시 이용을 제지당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경우도 5.1%에 달했습니다. 트랜스젠더뿐 아니라 성별 이분법 체계의 정상성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지금의 화장실은 불편한 공간입니다. 지금의 화장실은 외모를 통해 구분 가능한 남자다운 남성, 여자다운 여성에게만 입장이 허락됩니다. 성소수자가 아니라도 젠더 규범에서 벗어난 외모를 지닌 사람들, 예컨대 여성이지만 짧은 머리를 하고 페미닌한 옷차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경계의 시선을 받거나 때로 나가라는 항의를 듣기도 합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성별 이분법에서 벗어난 이들에게도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성소수자만 모두를 위한 화장실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성별에 상관없이 활동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예컨대 성별이 다른 보호자를 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생리컵을 이용하는 여성도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이런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중요한 문화적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 화장실을 이용하며 자연스럽게 성별 이분법 체계를 학습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보편화는 이런 성별 이분법 규범을 해체하여 여자다운 여자, 남자다운 남자일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사회 구성 원리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 논의를 이끌고 있는 한국다양성연구소의 김지학 소장은 왜 화장실에 집중하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차별과 억압 중 가장 구체적이고 변화시킬 수 있으면서도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화장실이다. 그리고 김지학 소장은 화장실에 대한 기존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껏 화장실은 용변을 보는 장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은 그보다 더 많은 기능을 해왔고 할 수 있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필요한 이유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대소변을 보는 것뿐 아니라 옷, 기저귀, 장루주머니, 월경용품을 교체하는 공간, 투약 공간, 근무 중 남의 시선을 피해 울 수 있는 공간, 바쁜 행사 중에 잠시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 공황장애, 호흡장애가 왔을 때 혼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수유 공간 등 말이죠.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내가 생활하는 학교에, 일터에,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공간으로부터 환대받으며 더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시성이 인권의 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지학 소장은 화장실은 이 사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얘기합니다. 당장 집 밖을 나섰을 때 내가 대소변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은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고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주변으로 취급되고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사회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급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다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가 되려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모든 곳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학교에서 그 첫걸음을 내디딘 성공의 대학교가 꼭 모두의 화장실 건립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